자, 2016년도 4회차 우리 CBT 보고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스 공급시설의 임시 사용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가스 공급시설의 임시 사용 기준입니다. 임시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설치 공사를 한다든지 설치 공사 또는 이제 뭐 변경 공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변경 공사를 하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게 뭐냐?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익의 여부, 그죠? 이익이 없으면은 안 해준다. 이렇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보기의 독성가스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요거는 이제 LC50의 수치를 봐야 되겠죠?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3124.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7338 ppm입니다. 그 다음 황화수소 444. 그죠? 일산화탄소 3760이다. 그래서 독성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황화수소가 되겠고 가장 약한 것은 암모니아가 되겠죠. 그러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은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간선가스의 발화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발화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발열량이 클 때입니다. 또 압력이 클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지금 같은 경우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탄화수소의 탄소수가 많을수록 발화점은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고요. 화학적으로 발열량이 낮을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열량은 클 때 낮아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학적으로도 뭐 활성도가 클 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다음 각 가스의 품질 검사 합격 기준으로 오는 것은? 자, 현재 보기에 나오는 것은 수소, 산소, 아세틸렌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소 한번 보시죠. 수소는 99% 이상 되어 있습니다만은 합격 기준은 98.5%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 98.5%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소의 경우는 99.5%. 그러면 이제 아세틸렌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 세 개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의 아세틸렌이 되겠습니다. 자, 0도에서 10리터의 밀폐된 용기 속에 32g의 산소가 들어있다. 온도를 150도로 가열하면 압력은 약 얼마가 되는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은 우리가 PV는 nRT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 압력을 구해야 되니까 P, 그죠? P는 nRT를 V로 나눠줍니다. 그죠? 그러면 N은 이제 몰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 몰수는 우리가 M분의 W로 구할 수 있는데 M, 산소의 분자량, 1몰의 분자량은 32g이죠. 그러면 현재 32g이 있으니까 이거는 1몰입니다. 그죠? 1몰. 1몰이니까 뭐 크게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32분의 3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0.082. 그죠? 그 다음에 온도 T는 150도에서의 압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273 플러스 150. 그죠? 이 절대 온도로 환산해 주고요. 최적 1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압력 값은 이번에 3.47이 나온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염소의 다음 가스를 혼합하였을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가스는, 자, 염소는 수소와 만났을 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죠. 그걸 우리가 뭐다? 염소 폭명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염소 폭명기. 염소 폭명기. 염소와 수소가 반응을 했을 때 폭발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7번 과학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배관을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내용 중에 틀린 것은 뭐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한다, 그죠?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4번의 내용이 틀렸다. 자, 8번에 과학가스 특정 제조 시설 중 비가연성 가스의 저장 탱크는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지진 영향에 대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가스 시설 내진 설계 기준 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5톤, 그죠? 중량으로 따지면 5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가연성, 그죠? 비가연성과 그 다음에 뭡니까? 비독성. 비독성일 때는 10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500세제곱미터지만 마찬가지 비가연성과 비독성일 때는 1000세제곱미터 이상의 지상 저장 탱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에서는 비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답은 3번에 1000이 되겠습니다. 그죠? 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예. 자, 9번에 압축 도시가스 이동식 충전 차량 충전 시설에서 가스 누출 금지 경보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펌프 주변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 설비 주변, 그 다음에 압축가스 설비 주변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충전 설비 본체 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가 아니고요. 이거는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흡수식 냉동 설비, 냉동 능력 정의로 옳은 것은, 냉동기의 1냉동톤이죠. 1냉동톤을 얘기하고 있는데, 흡수식 냉동기의 경우는 발생기 이별량 6640kcal/h를 1일에 냉동 능력 1톤으로, 1냉동톤으로 본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1시간의 이별량이죠. 1시간의 이별량. 뭐냐면 6640kcal/h입니다. 그래서 1시간의 이별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24시간이니까 이건 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의 내용이 되겠다. 6640kcal/h. 자, 이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11번. 폭발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1번에 보시면 우리가 공기 중 폭발 범위는 산소 중 폭발 범위보다 넓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소의 폭발 범위가 더 넓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공기 중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 4에서 71%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에서 81%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한계 산소 농도치 이하에서 폭발성 혼합가스가 생성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도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거나 뭐 고온 고압일수록 발화 온도는 낮아지고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의 내용이 되겠다.
자, 12번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절연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배관의 이음매와 전기 계량기, 그죠? 계량기죠? 계량기하고 개폐기 60cm입니다. 그죠? 60cm. 그 다음에 전멸기와 전기 접속기, 그죠? 30cm 이상입니다. 그죠? 이상. 자, 그 다음에 절연 조치를 한 절연 전선이 되겠죠? 절연 전선의 경우는 10cm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연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절연 전선 10cm. 그죠? 그 다음에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이 또 있겠죠.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그 다음에 이제 굴뚝. 그죠? 단열 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15cm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절연 전선과의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10cm. 만약에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15cm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된 고압가스 냉동 제조 시설의 안전 밸브는 얼마마다 작동 압력을 조정해야 하는가? 자, 냉동장치, 그죠? 냉동장치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된 안전 밸브의 작동 압력 조정은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그죠? 이렇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 거죠. 네. 자, 14번에 고압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플레어 스택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플레어 스택. 자, 플레어 스택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플레어 스택은 우리가 폐가스를 연소시켜서 방출하는 장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이제 그냥 폐가스를 연소시키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은 우리가 벤트 스택이죠. 그죠? 벤트 스택은 연소를 시키지 않고, 그죠? 그냥 방출하는 것이고, 플레어 스택은 연소를 시켜서 방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에 보시면, 대기로 방출할 수 있는 것, 그죠? 가스를 그냥 대기로 방출하는 것. 요거는 벤트 스택에 관한 설명이죠. 플레어 스택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냥 가스 상태로 배출한다 이러면, 요거는 벤트 스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5번에 액화 석유가스 판매 시설에 설치되는 용기 보관실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용기 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금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체형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체형이라는 것은 금지부와 경보기가 같은 케이스 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죠? 금지부하고 경보부하고, 그죠? 경보가 울리는 부분하고, 이게 한 케이스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 일체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일체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통상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용기 보관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형이 되겠죠. 금지하는 위치, 금지 이 가정은 그 범위가 좁으니까 이걸 같이 사용해도 같이 붙어 있는 걸 써도 되지만 용기 보관실은 이 금지할 수 있는 범위가 금지해야 되는 위치가 또 몇 군데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분리형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20kg LPG 용기의 내용적은 몇 리터인가? 단 충전산수 C는 2.35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 액화 석유가스, 용기, 그죠? 용기에 우리가 최적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죠? 최적. 자, 요거는 우리가 액화석유가스의 질량 구하는 공식으로, 그죠? G는 C분의
V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재 G는 20kg. 그죠? 20kg이고, 그 다음에 C는 충전산수입니다. 충전상수 2.3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적을 현재 우리가 구하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되겠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가스 최적은 뭐 47리터가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독성가스 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보호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자, 용기 독성가스를 운반할 때 보호구는 뭡니까 이게? 종류별로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니죠, 그죠? 승차 인원에 상당하는, 그죠? 차량의 승무 인원 상당하는 수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죠? 그 차량의 승차하는 인원에 상당하는 그 인원수만큼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8번에 가스보일러의 안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4번에 보시면 점화 전 연료가스를 논해에 충분히 공급하여 착화가 원활하게 한다. 점화하기 전에 연속 연료가스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스가 논해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죠? 논해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미연소 가스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화하기 전에는 환기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19번에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 기준 중 하천과 병행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설 심도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1.5m 이상 유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기준을 보게 되면 매설 심도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m 이상 유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m. 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다. 보통 이런 거는 숫자를 잘 바꾸더라고요. 그 숫자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20번에 LP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자, 여기서도 틀린 내용입니다. 그죠? 자, 2번에 보시면 사용 시 조정기 압력은 적당히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정기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압력으로, 그죠?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 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의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 압력을 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렸다. 그죠? 자, 21번에 도시가스 매설 배관 주위에 파일 받기 작업 시 손상 방지를 위해서 유지해야 할 최소 거리는, 자, 요 최소 거리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과 수평거리 30cm 이내에는 파일 받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30cm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액화 독성가스의 운반 질량이 1000kg 미만 이동 시 휴대해야 할 소석회는 몇 킬로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소석회의 경우는 액화가스 질량이 1000kg 미만의 경우는 20kg 이상 휴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0kg 이상의 경우는 40kg 이상 휴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kg 미만이죠. 1000kg 미만일 때는 20kg 이상.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뭐 40kg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요거는 1000kg 이상의 경우에는 40kg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이제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자가 용기 안전 점검 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여기서는 뭡니까? 3번에 프로젝트의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안전점검 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기에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덕트의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덕트라는 것은 우리가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뭐 LPG가 보통 그렇죠. LPG 보면은 이렇게 뭐 손잡이처럼 이렇게 밸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걸 우리 프로덕트. 캡은 뚜껑을 씌우는 거고요. 예, 그죠? 그래서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덕트가 부착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이제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도시가스 도매사업의 가스 공급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 그 안전구역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기준에 2만이 되겠습니다. 2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가스 공급시설 외면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20m가 아니고 30m.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압축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3번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가스 공급 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자, 이거는 10m가 아니고 20m.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에 가해성 가스의 폭발 등급 및 이에 대응하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폭발 등급 분류 시 사용하는 최소 점화 전류비는 어느 가스의 최소 점화 전류를 기준으로 하는가? 최소 점화 전류비라는 겁니다. 최소 점화 전류비는 메탄가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메탄가스를 기준으로 하며 가해성 증기를 점화시키는 전류의 세기를 B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최소 점화 전류비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가스는 메탄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26번에 수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거 1번에 열 전도도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소의 경우는 열 전도율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 자체가요.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용기 종류별 부속품 기호로 틀린 것은 자, AG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은 AG라고 각인이 되었고요. LPG 액화석유가스죠. 액화석유가스. 그죠?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저온 용기 및 저온 용기의 부속품. 이건 TL이 아니고 LT가 됩니다. 이 거꾸로 썼네요. 그죠? LT. 그 다음에 PG. PG는 LPG를 제외한 압축가스. LG 같은 경우는, LG가 이제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고요. PG는 압축가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G가 있고요. 이렇게 5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G, LPG, PG, LG, 그 다음 LT 이렇게 5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에 공기액화 분리장치 폭발 원인이 아닌 것은 자, 폭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가연성 물질이 있든 가연성 가스가 있든 이런 건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1번에 보시면 액체 공기 중에 아르곤이 혼입됐다. 아르곤 자체는 뭡니까? 불활성기체죠. 불활성기체.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불활성기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아세틸렌에 혼입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그 다음에 탄화수소가 생성됐다. 이렇게 해서 가연성 물질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고요. 1번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운반 책임자 동승 기준 이렇게 보시면
자, 액화가스가 있겠죠. 액화가스에 우리가 가연성, 조연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액화의 가연성은 우리가 300kg, 3000kg죠. 3000kg, 3000kg, 3000kg이고요. 그 다음에 조연성가스는 6000kg. 그죠? 그 다음에 압축의 경우가 이제 300. 그죠? 300 세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600 세제곱미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성 같은 경우. 독성 같은 경우는 100. 그 다음에 1000kg. 그죠? 우리가 압축가스의 경우는 100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화가스의 경우는 1000kg.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성도 보면은 맹독성 이렇게 해서 100만 분의 200 이하, 200 ppm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10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kg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연성 가스, 압축가스 중에서 가연성이죠. 압축의 가연성, 그죠? 지금 보시면은 300인데 300 동승해야 되죠, 그죠? 조연성 액화가스, 액화의 조연성은 6000kg입니다. 그죠? 근데 5000kg니까 동승 안 해도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독성의 100만 분의 200 초과, 100만 분의 50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죠? 100.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00kg, 그죠? 지금 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에 다음 중 폭발 범위의 상한값이 가장 낮은 가스는, 자, 폭발 범위 암모니아 한번 보시죠. 암모니아는 얼마입니까? 15에서 28이고요. 프로판 2.1에서 9.5다, 그죠? 메탄 5에서 15. 자, 일산화탄소 12.5에서 74%. 그래서 상한값이 가장 낮은 가스 이렇게 나옵니다. 28, 9.5, 15, 74니까 프로판이 가장 낮다. 되겠죠? 자, 31번 문제입니다. 과가스 배관제로로 사용되는 동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이번에 열 전도율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관은 강관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틀린 것은, 여기에서 틀린 것은 2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 자동 절체식 일체형 저압조정기 조정압력은, 자동 절체식 일체형 저압조정기 조정압력의 범위는 2.55에서 3.3, 2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수소가스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팔라듐 관법, 그 다음에 산화구리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햄펠법이라면은 햄펠법은 CO2, 그 다음에 뭐 탄화수소 화합물, 그죠? 그 다음에 O2, 일산화탄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고, 황산바리움 침전법. 자, 이거는 이제 유황산화물, 그죠? 유황산화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흡광광도법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용액에 빛이 흡수되는 것, 그걸 이용한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용액의 농도와 관계된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가스는 1번의 내용이 되겠다. 자, 34번 터보 압축기의 구성이 아닌 것은, 자, 터보 압축기는 뭡니까? 임펠러 회전에 의해서 압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펠러, 우리 디퓨저, 증속 기어 장치 이런 것들이죠. 피스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실린더 내의 피스톤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 이제 압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터보 압축기와는 이제 형식 자체가 이제 다른 것이죠. 왕복 동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피스톤이 관계가 없다. 자, 35분에 피토관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유속은 피토관의 적정 기체 유속은 5m/s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5m/s 이상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수소를 취급하는 고온, 고압 장치용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고압에서 그죠? 고온, 고압에서 탄소광에 탄소를 추출하여 반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수소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광이 들어가면 틀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4번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고온 고압하에서 뭡니까? 수소치성을 일으킵니다. 수소치성이라는 것은 탄소를 추출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탄소가 들어간 탄소광은 안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원심식 압축기 중 터보형의 날개 출구 각도에 해당하는 것은 자, 터보형은 9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90도 이하. 그래서 90도보다 작다. 이 내용이고요. 레이디얼형은 90도. 이 90도는 이제 레이디얼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0도 이상이 되겠죠.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다익형.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90도보다 작은 것은 터보형, 90도인 것은 레이디얼형, 그 다음에 90도보다 큰 것은 다익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에 압력 변화에 의한 탄성 변이를 이용한 탄성 압력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탄성식 압력계는 우리 브루동관식, 벨로우주식, 다이어프램식. 그죠? 이렇게 세 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거. 플로트식은 기계식이죠. 기계식. 그죠? 플로트 부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이 수위가 변동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그 플로트 그죠? 플로트 부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옴으로써 작동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죠? 플로트식 기계식이죠. 그죠? 탄성식이 아니고. 그래서 1번에 플로트식 압력계가 되겠다. 자, 액면 측정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액면 측정 장치 우리가 직접식도 있고 간접식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리관식 우리가 직접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자식 아까 플로트식이 됩니다. 그죠? 부자의 어떤 변이에 따라서 측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퍼지식 그죠? 퍼지식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겠고 1번에 임펠러식 액면계. 자, 요거는 이제 액면 측정 장치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번에 나사 압축기에서 숯 로터의 직경 150mm, 로터 길이가 100mm, 회전수가 350rpm이라고 할 때 이론적 토출량은 얼마인가? 단 로터 형상에 따른 개수 0.47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그대로 그냥 계산 공식이 되겠죠. 토출량, 이론적 토출량입니다. 나사 압축기, 그죠? 나사 압축기의 이론적 토출량은 그죠? K, 로터 형상에 따른 개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CV가 되겠죠. 0.476. 그죠? 그대로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의 제곱입니다. D는 직경이죠. 직경. 그래서 150mm의 직경인데 현재 답은 메다 단위를 원하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15의 제곱, D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L이 되겠죠. L. 그죠? L 로터의 길이 100mm. 마찬가지 0.1m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R은 이제 분당 회전수 RPM입니다. 350.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현재 답은, 세제곱미터 민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더 이상 계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워 단위가 나왔다. 이 양 자체, 유량이죠. 유량의 자체의 어떤 단위, 요 시간의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워 단위다. 이러면은 얘가 분당 회전수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단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60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단위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답은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1번 아시틀렌의 정성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은, 자, 아시틀렌은 우리가 오르자트법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발현 황산 시약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뷰레법 이용하면은 브롬 시약,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순도를 측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성시험을 할 경우에는 질산은 시약을 사용한다. 질산은 시약.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정압기를 평가, 선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정압기의 특성은 세 가지죠. 우리가 정특성, 그죠? 이차압력과 유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동특성,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유량특성, 그러면은 밸브의 열림과 유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압력 특성은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정압기라면 특성 세 가지, 정특성, 동특성, 유량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 탱크가 외경 1000mm, 로터 길이가 100mm, 길이가 2000mm, 충전 상수 0.03125, 온도 보정 계수가 2.15일 때 자연 기화 능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형 저장 탱크 자연 기화 능력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연 기화 능력은 그죠? 12,000분의 외경, 그죠? 바로 숫자 대입해 보면 외경 자체가 1000mm니까 그대로 1000. 그 다음에 로터 길이입니다. 길이 L이 2000mm가 되겠죠. 자, 여기에 뭡니까? 충전 상수, 그 다음에 온도 보정 계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은 0.03125 곱하기 2.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11.2가 되겠다. 11.2. 그래서 우리가 자연 기화 방식에 의해서 저장 능력을 산정할 경우에는 가스 사용 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소비량에 충분하도록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2,000으로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1kg당 12,000kcal, 우리가 액화석유가스의 어떤 발레량이죠. 발레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의 구성 요소는 검지, 제어, 차단입니다. 검지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차단하는 것이 되겠죠. 중앙 통제부는 관계가 없다. 그죠? 45번. 다음 중 단별 최대 압축비를 가질 수 있는 압축기는, 자, 여기서는 왕복식이 되겠습니다. 왕복식의 경우는 압축비가 커서 쉽게 고압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복식 최대 압축비를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압축비가 가장 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프로판의 비중이 1.5라고 할 때 20m 높이 옥상까지의 압력 손실은 약 몇 mH2O인가? 자, 요거는 입상 배관의 압력 손실 계산 문제가 되겠죠? 1.293에 곱하기 S-1, 그죠? H입니다. 그죠? S는
비중이고요. h는 높이가 됩니다. 그죠? 1.293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상태의 건조한 공기의 비중량이 1.293입니다. 그죠? 그래서 1.293 곱하기 S 비중, 그죠? 비중이 현재 1.5니까요. 1.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높이 20m죠. 곱하기 20.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12.9가 되겠습니다. 자, 47번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 상태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자, 여기서는 뭐 4번의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너무 작아서 무시할 만하고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없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에 다음 중 유리병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가스는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3번에 불화수소산입니다. 불화수소산은 강력한 산이기 때문에 유리를 부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리병에는 보관하면 안 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황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황화수소는 3번에 산화하면 주로 황산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황화수소, 그죠? 우리가 뭐 연소식을 보게 되면, 그죠? 반응식을 보게 되면, 자, O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SO2,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황화수소가 연소를 하게 되면 수증기하고, 물이죠, 그죠? H2O 물입니다. 수증기하고 아황산가스 SO2, 그죠? 아황산가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황산이 생성된다. 이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보시면 무색의 기체로 유독하고요. 독성가스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연소가 잘 된다. 어차피 S, 그죠? 그 다음에 수소, 이 전부 가연성분입니다. 그죠? 가연성분이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되죠. 그 다음에 뭐 해광물질의 원료 재료 제조 시 사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다. 자, 50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이것은 뭐 질소죠. 질소. 불연성입니다. 그죠? 자, 51번에 나프타의 성산과 가스화에 미치는 영향 중 PONA 값의 각 의미에 대해서 잘못 나타낸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에 A, 그죠? 지방족 탄화수소 되어 있습니다만은 A는 방향족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 그죠?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52번에 25도씨의 물 10kg을 대기압하에서 비등시켜 모두 기화시키는데 약 몇 킬로칼로리 열이 필요한가? 단 물의 증발 점유율은 54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5도씨의 물, 25도씨 물을 일단은 100도씨 물까지, 그죠? 끓이는데 필요한 열을 계산합니다. 현열이 되겠죠? 현열. 그래서 G, C, 온도차, 델타 T. 그죠? 그래서 10kg, 비열,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온도차는 100에서 25. 그래서 25에서 100도씨만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75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물을 100도씨에 이제는 뭡니까? 증기까지 가는 거죠. 증기는 증발 점유율 540이다. 그죠? 그래서 1kg당 540이니까 현재 10kg. 540. 자, 그러면은 5400.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주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6150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를 갖는 분자수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그죠?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
기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 압력의 동일 체적 내에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하는 것. 그죠? 표준 상태 1atm. 우리가 1기압 0도씨 상태에서 뭡니까? 1몰. 1몰의 최적 부피 22.4L죠. 그죠? 그래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죠? 같은 분자수를 가지는 거. 6.02에 10에 23승계의 분자수를 가진다. 그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자, 54번에 LPG가스의 제법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LPG는 지금 보시는 원유를 정제해서 부산물로 생산한다든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이 된다. 다프타 분해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3번에 석탄을 건류해서 부산물로 생성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냐? 석탄가스라고 부릅니다. 그죠? LP가스가 아니고 석탄을 건류해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는 우리는 석탄가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55번에 가스의 연소와 관련하여 공기 중에서 점화원 없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점화원, 누군가 불을 붙여준다는 거죠. 근데 불을 붙여주지 않고 뭐예요? 스스로 불이 붙는다. 스스로 불이 붙는다. 발화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발화. 스스로 외부에 누가 불을 붙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 그죠? 누군가 불을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인화점이 되겠죠. 자, 56번에 아시틀렌 가스의 폭발의 종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시틀렌은 폭발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산화폭발, 그러면 산소하고 아시틀렌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폭발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분해폭발은 가압, 그죠? 가압했을 때 압력을 가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시틀렌, 탄소하고 수소죠. 자, 이게 분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폭발하는 형태를 우리가 분해폭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학폭발. 화학폭발은 우리가 동이나 구리, 그죠? 이런 것들하고 화합했을 때 폭발성 물질인 아스틸라이드를 생성해서 일어나는 폭발의 형태를 우리가 화합폭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중합폭발이다. 중합폭발은 시아나수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폭발의 형태입니다. 물을 접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폭발의 중합열에 의한 폭발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도시가스 제조 시 사용하는 부치제 THT의 냄새는, 자, 냄새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치제의 종류 TBM은 우리가 양파 섞는 냄새. TBM. 그죠? 자, 그 다음에 THT. 지금 여기서 나오는 THT가 석탄가스 냄새입니다. 그죠? 석탄가스 냄새. THT. 그 다음에 DMS죠. 마늘 냄새. DMS. 자,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석탄가스 냄새가 되겠습니다. 자,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수온주 280cm는 0.28kg/제곱cm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주 280. 수주죠. 수주는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1atm에서 우리가 1.0332kg/제곱cm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수주니까 H2O입니다. 그죠? 수주. 그죠? 센티미터니까 여기서는 이제 10.332 메다 H2O. 보통 우리가 요거와 같은 게 10.332 메다 H2O.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릿수가 이제 차이 나는 게 이걸 메다 단위로 바꿨을 때 자릿수 차이 나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kg/제곱cm는 수은주 760mH다. 수은주는
760mHz. 자, 요거는 이제 1atm. 근데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했을 때는 1.033이죠. 1kg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공학기업 봤을 때 이렇게 물론 순조도 틀려집니다만 킬로그램 단위로 했을 때는 1.033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의 내용이 되겠다. 예,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59번에 프레온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틀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증발 담열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프레온 자체가 우리가 냉매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증발을 시킴으로써 증발 잡열을 많이 취함으로써 실내 열을 뺏어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증발 잡열이 큰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냉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발 잡열이 큰 프레온의 성질을 이용해서 냉매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발 잡열이 작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온도 변환 다 해보면은요, 이게 마이너스 40C는 마이너스 40도씨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 개가 똑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40도씨, 그죠? 그 다음에 430R 랭킨입니다. 그죠? 430 랭킨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대로 계산해보면 9분의 5에다가 430, 그죠? 여기에서 이제 273을 빼보면, 그죠? 랭킨 온도 절대 온도니까요. 그대로 해보면 마이너스 34도씨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50도. 그럼 지금까지 요건 제일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0K인데, 240K는 뭐예요? 240에서 273을 빼주면은 도씨가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33도씨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가장 낮은 것은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